여기에 내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 거울로 보니까 보이지는 않아. 거울로 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그냥 느낌이 항상 있어요. 예.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싹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버스 기사도 나를 공짜로 태워주고 돈 안 받고 싶대. 공부를 엄청 하신 분 같으신데 제가 어떻게 보기만 한 것까지 얼굴 보는 것만 갖고도 제가 돈을 받으나 다름없습니다. 돈 안 받고 싶대요.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또 돈 안 받아요. 그리고 또 바깥에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요, 가다가 서요. 택시 저기가 관광객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어디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제가 가는데 태워다 드릴 테니까 타시라고. 그리고 또 싹 타고 가면은요, 타서 일 딱 보고 이제 다시 버스 타고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까? 태워다 주고 뭐 물어보면 몇 마디 이야기 좀 조금 해주고. 그때가 보살각을 했던 때였어요. 보살각을 하면은요, 중생 내지는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애련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냥 애련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한정없이 잘해주고 싶어요. 아마 그때가 방광이 뜨고 그러지 않았을까. 나한테도 이것이 방광이지 않았을까. 오라. 아우라가 흔들리. 네. 그때 눈매를 싹 보면요, 눈이 예수 초상화 눈하고 똑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지고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진자선사한테 가서 예지없이 깨져버린 거예요. 입실 사관 화두를 딱 들이대는데 모르겠어. 나도 자존심에 펑 상해버렸지. 내가 모르는 화두가 다 있네. 진자선사하고요, 내가요, 그 서문답 엄청 해댔어요. 70마디 해댔을 거예요.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돌장승이 아기를 낳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리법을 이야기해보라 딱 그런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톡박 굴린 거잖아요. 그래서 탁 꺼버려요. 아니다. 벌써 딱 바로 나와야 돼. 왜 바로 나와야 되느냐면은 그 세계를 본 사람은 물맛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톡박 굴려가지고 물맛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을 마셔본 사람은 그냥 바로 나오지.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그것도 말은 말이지. 물맛을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먹어보면은 개울가에서 떠먹은 물은 시원하고 차디 차고요. 이것이 톡톡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팍 녹아버리는데 이것을 부드럽다고 해야 될지 그것을 부드럽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팍 녹아버린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들 물맛을 봤으니까 말 맞는 소리 하네 그러잖아. 저기 약수는 새 맛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데우면은요, 또 뜨끈뜨끈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 그러면 뜨끈뜨끈했을 때 물맛은 꿀맛 같더냐 아니면 찰 때 물맛하고 어떻게 다르더냐 하면은 물맛을 안 본 놈은 뜨끈뜨끈할 때는 물맛이 단데 차서 먹을 때는 씁니다. 그러면 이 새끼 물맛 보지도 않은 놈이네. 우리가 대번을 할 수 있잖아요. 물맛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그 화두를 딱 타파를 했다
하면은 보이는 그 인식의 세계 좀 다르거든요. 보이는 인식의 세계가 다른데 그 인식의 세계를 네가 맛을 봤느냐? 이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즉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세계를 본 사람은 즉시 나오죠. 아니, 조사 서레이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엉뚱하게도 돌장성이 아기를 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도리법을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도리법은 팽개치고 머리를 꺾어버리고 머리를 꺾어버리고 보면은 죽은 고목에 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런 것이거든. 그것이 그 도리법이에요. 그 세계예요. 아 그래. 동산이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래요. 동산이 걸어가고 말 것도 없습니다. 동산을 다 마셔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래도 그 같은 세계거든요. 인식의 세계고. 그러니까 벌써 말 딱 나오면 또 그러면 너는 이걸 봤구나.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거를 물어봐요. 아 그러면은 한마디 일러라. 일르지 않으면은 내가 이 고양이 목을 쳐버리겠고, 제대로 못 읽으면 고양이 목을 쳐버리겠고, 제대로 일렀다 하면은 내가 고양이를 살려주리라. 일러봐라. 그러니까 못 일렀다 이거야. 그래서 고양이를 내 남전 스님이 목할 때 쳐버렸다. 그런데 저녁 때 조주 스님이 와가지고 일러봐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다 이고 가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너라면 어떻게 할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좋으나 그만 놔두시죠. 뭐. 저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조주보다 한 수 더 뛰는 놈이네. 그러면 바로 물어봐요. 그런데 그 조주가 말이야 저녁 때 법당 안을 막 캄캄한 법당 안을 막 바닥을 더듬고 있어. 그래서 법당 안에 어떤 스님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하요? 그랬더니 나 물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법당 안인데 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또 벼랑박을 딱 막 이렇게 더듬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것은 도리법이 뭔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주 쉽게. 그러면은 통과. 그런데 이야기를 엉뚱하게 했다. 아무거나 물이니까요. 말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놈 봐라. 아직 그 세계까지는 아직 못 봤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세계라도 요거를 이야기하는데 요것은 또 못 본 수가 있어요. 서쪽 하늘을 딱 보긴 봤어. 서쪽 하늘에 이쪽 편에는 구름이 있고 이쪽 편에는 구름이 없어. 그리고 구름이 있는데 구름도 밑에만큼은 좀 색깔이 또 뻘건데 좀 위에는 또 색깔이 검어. 그런 수도 있죠. 그런데 밑에 것만 보고 위에 것은 또 못 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을 샅샅이 다 봤는가 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화두로서. 그러면서 틀렸다. 그러면은 너는 못 봐서 틀렸다고. 못 봐서 완전히 못 봤는데 네 새끼 거짓말 하는구나. 요것도 판별이 되고, 보긴 보았는데 네가 네 실수로 지금 조금 더 여기저기 이렇게 두드리면서 점검을 해야 될 놈이구나. 요것도 판별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저것 잘 법관을 해서 좀 점검을 잘 하여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그런 큰 스님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냥 막 정광석화 같은 그냥 생각지도 않는 막 질문이 들고 그러면요 얼마나 땀이 쭉쭉 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법전이라고 합니다. 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다. 칼싸움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법전이라고 그래요. 그건요 이게 톡박 굴려서 이야기 하려면요 안 돼요. 안 돼. 식은땀 쫙쫙 나면서
그리고 25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이요. 예. 오구 진일이 할 때 오구가 뭡니까? 오구 진일이 우봉춘이라. 나도 모르겠어요. 어, 오구진이래 우봉춘이라 그러면 오구진이라는 게 뭔 절기를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오구진이래 이게 깨달음의 오구가 다음 날에 우봉춘 또 만날 봉자. 중국에다가 또 봄이었다는 소리가? 오구진이래 오구가 다한 날에 오구진일이 뭔 말이 있을 거예요. 응? 저기 인터넷도 들어봐. 뭐요? 이런 것은 몰라도 돼요. 식목일이 뭐냐 그러면 식목일 말 처음 들어본 사람은 잘 모르지. 들어본 사람은 나무 심는 날입니다. 그렇게 알지만 이것은 그냥 지식이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방거사 같은 이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방거사가 어떻길래 이런. 방거사가 마조 제자인데 방거사가 마조 제자인데 송이 내리는 눈이 예, 알아요. 그 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떻길래 뭐 방거사 같은 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하찮게 얘기하지. 참새는 출가와 제가 구분이 없다고. 방거사는 제가자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스님들보다도 훨씬 실력이 낮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자라도 방거사 같은 사람도 실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다 이 소리죠. 31페이지 위에서 이건 회원들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거든요. 일면부, 월면부요. 일면불, 원면불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화두예요. 마삼근만큼 어려운 화두인데 일면불, 월면불.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제 화두, 이것은 답을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두의 답은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향상구, 이건 향상구 화두입니까? 요거는? 일면불, 원면불? 아니 일면불, 월면불이 꼭 향상구 하더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일면불, 월면불에 묘하게 이 진제선사가 걸려버린 거예요. 나는 일면불, 월면불에 안 걸렸는데 진제선사는 이상하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일면불, 월면불 그 걸린 거를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계속 그 화두의심을 계속 지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시 한번 깨달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부경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면타도 비로정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31페이지에 밑에서 여덟 번째 31페이지. 31페이지? 예, 밑에 여덟 번째 예. 법신 면사서부터 뭐 열애선, 향상구, 향하구, 최초구, 마루구, 1구, 2구, 3구 이거 개념들을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향상구, 향악구, 어떻게, 바로 그 얘기했죠. 최초구, 마루구 이런 이야기를 어저께 물어봐서 내가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열애선의 화두라는 것은 열애선이라는 게 여여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열애선의 화두가 있다 그런 것은 열애선이 좀 작아요. 세기가 조금 낮아. 네? 저기 되게 윗바사나로 이렇게 해서 한 소식 했다 한 사람들은 되게 열애선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도. 그럼 이제 열애선이 여애선보다 약간 아랫단계다. 일구, 이구, 삼구라는 게 일구는 진면목에 진짜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이구는 이제 보살각 정도, 아니면 초경성 내지는 보살각 정도 이런 그런 지견이 열리는 화두가 이구고 삼구 화두라는 것은
좀 잘못된 화두. 사고, 죽음 사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거. 그리고 33페이지 위에서 11번째 글에 무사자오가 스승없이 자기가 크게 깨달은 건 무사자오라고 그러니까 스승 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요, 이제 말하자면, 천마 외도내기예요. 아니, 내가 봐도 스승이 좀 중요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도저히 저거는 깨달음도 아닌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요, 절대. 그래요. 그럴 때는, 참, 그리고 이제 대통 건방지게 그걸 구제해줄 방법도 없고, 에이, 진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내비두고 그러죠. 그런 데에 빠져버리면은, 차라리, 하여튼, 오랫동안 자기 단계에 오랫동안 함몰돼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그 위에 단계를 올라가게 돼요. 아니 못 올라가고 잘 못 올라가.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스승이 있을 것 같으면은, 아, 너 낮은 수준의 것을 봤구나. 가령 부산에서 네, 약사 거기에서 그렇게 보고 그런 것이 하늘을 안 본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하늘을 적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문답을 몇 가지 들이댔죠. 그랬더니 하나도 대답을 못해. 그런 것을 보고 작구나. 그러고서 이제 내가 공부를 더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된통 공부를 더 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이제 헷갈림에 빠져가지고 미치겠다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더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공부하면서 더 괴로워 죽겠다 하면은요. 공부 안 돼서 괴로워 죽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은요. 고수가 볼 때는 공부 잘하고 있거든요. 공부 안 돼서 괴로워 죽겠다고 막 그런 때가 공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공부 잘 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첨선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서 그냥 아유 1시간이 지나갔는데 2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냥 한 5분 지나간 것 같다고 말이야. 잘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잘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선정이 그렇게 저 시간 없이 잘 지나간다고 해서 잘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아니에요. 핵심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의심이 빼쭉하고 의심이 정말로 깊으냐 이것을 내가 맨날 강의를 했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스승이 있으면은 그것을 딱 가르쳐주죠. 머물지 말고 올라오라. 더 해라. 그것은 아직 아니다. 낮은 수준의 것이다. 더 해라. 그렇게 말만 듣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스승이 인가를 해주죠. 인가를 해주죠. 근데 김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본인이 스스로 안다고.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쬐끔한 거 반짝하고 깨달았다. 이제 이런 것이 좀 위험한 깨달음이에요. 반짝하고 그래서 쬐끔한 하늘을 본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어떤 저기를 이야기했죠. 어떤 보살이 내 지도를 해서 깨달았는데 진여의 저절로 작용 하나만 봤어요. 진여의 작용이요. 1000만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절로의 작용이 있어요. 저절로 그거 하나만 봤어. 그래가지고
저절로 되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 저절로 나가. 맨날 저절로만 갖다 잣대를 들이대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건방져 가지고 막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자기가 옳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부지럴 길이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사좌오가 위험하다. 근데 아무리 스승이 하더라도 스승 말 안 들은 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스승 말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경우는 무사자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대기 대형이라는 말은 이제 크게 돼서 크게 나온다 그런 뜻인가요? 그리고 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요. 덕산 탁발하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암도 밀게. 암도 밀게. 덕산이가 탁발을 들고 밥 먹으러 갔는데 설봉이가 이놈의 노장이 말이야. 종도 안 찼는데 밥 먹으러 오냐고. 그러니까 그 바루떼기를 들고 그대로 방장실로 들어갔잖아요. 암두가 그걸 보고 우리 덕산 노사께서 저기를 몰라서 마지막 마룻불을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일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암두 밀개고 그게 거기서부터 마룻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룻부고 그것을 덕산 탁발 화두라고 해요. 그리고 3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호리가 뭡니까? 이게 여우의 꼴입니까? 이런 것은 옥편 찾아봐야 됩니다. 탈옥업자에 리자가 아주 강한 리자. 조금도 가져가서 그럴 것 같은데 약간의 가시게도 없다는 거지. 탈옥 도깨만큼이나. 어떤 차고도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 같은데. 우리가 정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그죠? 그럼 눈이 없는 사람은 정법인지 근데 사법인지 결국 그렇게 되면은 구별 못합니다. 천지식만이 정법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듣는데. 초긴성을 한 사람도요. 정법을 이야기했다가 사법을 또 정법으로 잘못 알고 또 사법도 정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옥과 석을 구분을 못하고 이야기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초견상하고 그런 사람은 10마디 하면은요 5마디는 정법 이야기해요. 근데 한 5마디는 사법을 정법으로 속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반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걷잖아요. 우리 좀 학원형 기분이야 갑자기 나 지금. 지금 이것이 이유인가요? 뭐 또 같은 얘기 40페이지 41 40 찍은 거. 그렇죠. 몇 페이지에? 41 그거 괜히 쓸데없이 찍어가지고 말이야 학생 헷갈리게 말이야. 이거 내가 그어놓은 거예요. 네. 부처님 설법하고 조사들의 법문하고 좀 달라요. 차이점이 분명히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부처님 설법은 초기에는 워낙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준 낮은 방편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궁기들이 됐어. 그러니까 중궁기들한테 맞는 또 방편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근기가 왔어. 최상근기가 오고 그러니까 최상근기가 누구냐면은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섭이가 왔어. 그러니까 마하가섭이한테는 거냐. 가섭아. 사람도 만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저 숲속에 들어가서 3-4년 앉았다 나오나. 그러니까 마하가섭이다.
한 700명을 거느린 종교 지도자야. 그런데 제자를 거느리고 전부 부처한테 귀의를 했거든.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세상은 제자가 30명밖에 안 돼. 그래서 700명을 거느린 사람이 마하가섭이한테 귀의를 했어요. 마하가섭이가 부처한테. 그래서 딱 부처가 보니까 마하가섭이 보살도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을 아직 못했어. 그걸 다 보이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마하가섭이가 그렇게 들어가서 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꽃을 이렇게 딱 드니까 마하가섭이가 그냥 알아보고 웃었단 말이야. 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꽃을 딱 드니까 그것을 아직 마하가섭이만큼 못된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그릇만큼 그것을 풀이해서 생각을 하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고서 딱 그냥 보고 알아요.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 요 모임이 만들어질 때 김경숙 씨랑 정은숙 씨랑 나랑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저기가 딱 나왔어. 근데 딱 보니까 좀 달걀 껍질이 똑 벗어진 사람이 한 명이 왔어. 그래서 상당히 근데 모자 안 썼어? 별 말은 안 했는데 저기 뭐 수상한 사람이구나. 뭔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수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딱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서 알아요. 딱 보면서. 이게 달걀 껍질이 벗어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달걀 껍질 벗어졌다. 그렇게 딱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마하가섭이가 와서 빙긋이 이제 꽃을 드니까 마하가섭이가 보고는 달걀 껍질 벗어진 미소가 탁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탁 보고 이심전심을 알아버린 거지 부처가. 이제 그래가지고 부처는 그렇게 설법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조사들은 부처처럼 최고 중생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야 이놈들한테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시인이 아니면은 시를 논하지 아니하고 검객이 아니면은 칼을 쓰지 않겠다 하는 게 조사들이에요. 그리고 최상승법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최상승법이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해. 그것이 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중생 같은 이런 수준 낮은 제자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 조사들은 그래도 네가 어디 맥혔을 건데 그게 대강 보이거든요. 그렇게 탁 찔러봐요. 맥혔으면은 그게 찬스구만. 맥혔으면은 이제 딱 찔르는 이야기를 한다고. 딱 찔리는. 그러니까 저기 덕산 선사한테 그 노파가 네가 지금 어디에 네가 걸렸을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심도 불가득인데 그 마음 어디에다 당신은 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하니까 뭔 소리? 이 소리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 예. 금강경을 그렇게 읽어보고 어쩌고 해가지고는 사구다 이거야.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활이라는 것이 다 하는 건데 그 활구인 그 마음을 네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어디 대답하는가 보자 하고 딱 던져보니까 딱 맥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맥힌 데를 확 찍어보기도 하고 너 어디 맥혀 있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 너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행동을 해주기도 하고. 자, 불을 칵하니까 갖고 와서
방 찾아가. 불을 딱 주면서 받으니까 불을 훅 꺼버리다니. 이거 굉장히 조사가, 용담선사라는 조사가 덕산이한테 하는 법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죠. 법문이 꼭 말로만 해야 법문이 아니야. 어떤 때는 그냥 싸대기를 한 대 딱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래 이제 또 이제 어떤 비구니가 왔어. 비구니가 오고 그러니까 조사가 또 이렇게 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너 거기에는 걸려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구니도 다 목베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목베 바지를 딱 잡고 이렇게 밑으로 벗기는 신용을 하니까 실급을 해. 그러면 딱 아직은 아니구나. 그거 딱 나오잖아요. 그런 행동이라 여러 가지 것들, 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사의 법문이에요. 아니면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최상근기들 딱 오고 그러면은 한 소식. 너의 이야기해봐라. 야, 이것을 이야기해봐라. 딱 그랬다고. 주장자를 딱 보여주고 딱 이것을 이야기해봐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탁 나와야 돼요. 아마 임지 같으면 그러겠지. 이것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네, 이미 옛날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이미 옛날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라고 한다라든가. 네. 진제선사 같은 경우. 일방 타도 비료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든가. 그러면, 아이고, 이놈 봐라.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냐? 하고 오니, 원래 계급이 없는데 어느 정도에 있다니요? 그러면서, 왜 너라고 하십니까? 아이, 느닷없이 또 제자가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스승은, 아유, 이놈 봐라. 이제 그런 것들이 법문답이에요. 조사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최고봉이 아니면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설법을 조사들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보면, 금난가사 외에 따로 전한 법이 있습니까? 하고, 안한존자가 가섭이한테 물었는데, 가섭이가 문전의 철강을 거꾸로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야, 안한존자가. 요렇게 조사들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했던 이야기는 조단조단 이야기를 해서 꼭 내가 조단조단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조단조단 이야기를 해서 잘 알아듣겠는데 조사가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어. 이제 내가 나중에요. 좀 어렵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이에요. 사실 제일 밑에 조사는 삽삼이 따로 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사 이름이에요. 이런 것은 지식이에요. 예. 삽삼이네. 삽이라는 게 삽삼은 33이라는 거예요. 43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에 부처님을 응화신이다 하는 말이 부처님으로 화한 신이다는 뜻인가요? 43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중간쯤. 부처님 응화신이다. 응화신이지.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응화신의 용어? 예. 사전 찾아봐. 방편으로 태어나서 밑에서 10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43페이지 밑에서 10번째서부터 6번째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화하는 분상에서 모든 응화신을 모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 아니냐. 그것을 모르고 못 보니까 다들 야호 소견으로 사견에 떨어져서 그러는 게야. 여기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안 계시고 네, 다른 사람이 관세음 보살님 다른 사람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해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안 모셨어도 그 관세음 보살님 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계시거든요. 알아야지. 이때는 따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로 상을 따로 안 모셨다는 얘기죠. 집대리죠. 아무도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것을 몰라도 그만이고 알아도 그만이고 하나라는 얘기에 상만 지나가려면 다른 건 하나라는 얘기. 알아도 몰라도 그만입니다. 자, 응신 응화신 그러잖아요. 응화신이 화신불, 보신불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화신불을 응화신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관세음 보살이 따로 아는데 그게 결국은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단 말이야. 하는데 나는 그냥 질문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영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한 건 느낀다 그지. 근데 그 질문을 해보면 되는데 그 질문이 말도 안 될 수도 있고 아유 저 새끼 좀 요런 줄 알았더니 완전히 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주춤하게 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밑에 쪽 가고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애들 말마다는 무조건 던져보세요. 들이대봐. 요즘 말 맞잖아. 지금 들이대려고 그래 15분에 부지하고 있거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회장님 들이대보세요. 뭐야죠 어디 어때요? 딱 하나 그거 딱 국민학교 하나. 1학년 공부는 한 3학년쯤 된 애가 더 잘 가르친다고 다 알아듣게 어떤 막 동평 살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민학교 우리가 이제 스승한테 뭘 물어볼 때 뭘 신경을 쓰게 되냐면 질문도 좋아하는 질문이 있고 싫어하는 질문이 같더라고. 질문다운 난 질문.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 이 새끼 이러는 단 말이야. 아주 하더라고. 이것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내가 기초교리 아주 저급불교 초급불교 그것을 생략해버리고 불교의 진수만 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니까 기초교리를 모르니까 계속 기초교리에 나오는 용어들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어떤 질문이 있으시대요? 아니 저 공부 아직 저기 초를 쳐요. 저기 한참 남았어. 그래, 십자가 내가 줄게. 2페이지 남았어. 가령 기독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은혜스럽다 그러면 그 말이 뭐 말인지를 모르잖아. 응?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스럽다 그러면 그런 말은 문법에 없는 말이지 틀린 말이지. 근데 그냥 거기서는 그냥 뭔 말인지 알고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런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4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사위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화두 참고라는 거죠. 그 사위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지금 기초 용어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기초 용어를 내가 생략하고 다 진술만 가지고 몰라도 되니까 진행합시다. 사실 용어 같은 거 몰라도 돼요. 이 용어를 알면 더 이해가 빠르죠. 이해 못해. 그 44페이지 인터넷 아랫단에 보면 선으로 해서 깨달음만 하십시오. 불교 그러면은요. 사자는 예.
불교는요, 아무리 무식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래도 깨닫기만 해버리면 그것이 진수입니다. 장땡이. 그것이 진수예요. 44페이지 밑에 보면 이 몸뚱이 4대 육신은 피고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무리 천하일생 미인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여전히 그런 생각나가지고 헷갈린다고 해서 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피고름으로 본다 그러면 진짜 끔찍해서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혹시 그때뿐인 건지 아니면 계속 여자 그럼 피고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피고를 하면 아무 생각이 없긴 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처럼 뭐라 그러는 식의 개념 비슷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내가 피고름 같다 그러면 끔찍하지. 근데 그게 잘 어떨 땐 피고름도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고름으로 보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 아니 난 가능하면 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서 아무렇게나 하세요. 지금 중요한 질문이 아니니까. 내가 45페이지 밑에서 6번째에 이때는 화두를 목전에다 두라는 말은 몰랐었어요. 여기다 두라 근데 단순히 여기라는 건 알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몰랐었는데 이때는 이제 엊그저께 설명을 해줘갖고 조금은 알겠어요. 나도 그래. 이 얘기는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럼. 눈을 감고 있으면 감고 있어도 감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감고 있으면 잠이 잘 오니까 그런 이야기. 오케이. 근데 선정에 들어가려면 눈 뜬 것보다도 눈 감고 있는 게 선정에는 더 잘 들어가. 뭐든지 내가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정에는 더 잘 들어가. 근데 선정에 잘 들어갈수록 잠이 잘 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5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눈 뜨고 하고 그러면요, 눈 감고 온 것보다도 더 깊이 안 들어가죠. 의심도 더 빼쭉하고 팍 깊이 들어가고 공부가 그려지지가 잘 않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가지는데 눈 감고다 까딱하면 차버린다고. 네, 그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잠깐 그걸 깜빡하면은 이 잤는지 자지 않았는지 자는지 생각을 하는지 그거 헷갈릴 때가 또 있죠. 5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방선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방선이 손을 뭐 놔버렸다는 겁니까? 뭡니까? 노을 빵자. 손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네, 바뀌었어요. 선을 안 한다 소리. 참선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그냥 참선을 이렇게 폼 잡고 풀었다. 폼 잡고 참선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일어서서 한 바퀴 뺑 돌아라 이제 선 그만하고 일어서서 뺑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을 이제 방선이라고 그래요. 방선이라고 그러는데 선을 하는 사람이 방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서도 요소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화장실에 가도 요거 놓치면 안 된다고 자도 요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선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반연 여기 있구나 한자가.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내가 폼 잡는 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공부도 꼭 책상에 앉아서 해야만 공부인 줄 아는 사람은 책상에 있으면 공부를 못 하더라고. 아무 데서나 해야 되는데. 동반반자가 아니네. 그 다음에 64페이지 밑에서 5번째에 십지보살주의 뭐 등각 묘각 이런 거 형상보는 이런 이것도 저기 불교 그 기초 교리에 나오는 전부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살짝 이야기해 봅시다. 십지보살이라는 것이 초지, 일지, 이지, 삼지, 사지, 10지까지 남방불교에서 이것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지위를. 그래가지고 그 십지 위에 등각이 있고 등각 위에 묘각이 있어요. 레벨 표시만 레벨.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59페이지에서요. 여기 삼석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59페이지 중간에. 삼석은? 마삼근. 마상근인데 제가 한 말이 이게 맞나 틀리다만 좀 마상근을 제가 만약에 스님한테 물었더니 그 조사께서 나한테 삼석은이라 마상근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든가 네 감사합니다. 또는 혹시나 공부를 했으면은 저도 그러면 스님의 제자가 돼서 그 스님의 기회를 받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한 건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헷갈려 죽겠네. 질문이. 아니 난 내 딸의 답이라는 거지 이게 깼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상근을 난 깼다고 생각하는 거 깬 게 난 그거 같다 이거죠. 아, 뭐라고? 다시 한 번요.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 무조건 그 마삼근을 깬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몇 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는 제가 스님의 제자가 돼서 목숨 내놓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혹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예, 그것은 깨진 사람의 답이 아니에요. 그 답은 이제 전혀 답하고 마삼근 답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그게 화두는 다 답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조금도 관계가 없어요? 네. 네.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는. 그리고 65페이지 중간 밑에 이제 이건 뭐? 이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아직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마다 한 두세 개씩 하다 보거든요.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요 세 개 첫 번째 화두는 인천 백만도중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좌정하고 있을 때 이것을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그래요. 염화시중. 꽃을 들어보였다. 염화시중. 잡을 염자, 꽃화자, 시중.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또 법회일에 모든 법문이 대중을 듣기 위해서 다 운집에 있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섭존자가 들어오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기에 법상에 좌정 계시다가 자리에 반을 비켜 앉으셨다. 이것이 다자탑 전에 분반좌라고 그래요. 분단자. 나눌 분자 분반좌 분반좌. 좌석. 요 좌자는 앉을 좌자고 동사고, 요 좌자는 좌석 좌자예요. 명사예요. 자, 이것이 우리 서양 교육에 지금까지 받은 교육의 이게 맹점입니다. 그것이 지금 질문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곽시상문. 요 곽자, 곽자 못 쓰겠다. 곽이. 성자과 그렇게. 곽자. 요 비슷한 건데 못 쓰겠네. 그렇다고 하고. 거기서, 근데 발이 나왔다는 거잖아. 요 불자도 못 쓰겠어. 쌍부라고 그러는데 부가 다리 부자예요. 발등 부자예요. 발 전체를 합쳐서는 발족이라고 하고, 발등은 부라고 하고, 목도, 요 앞에는 경이라고 하고, 목 뒤는 항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부 다 달라요. 발등 부자예요. 아니, 성씨 쓸 때 곽자 어떻게 쓰지? 곽시성? 한자만에. 아, 이거 내가 아는데 지금 갑자기 잊어먹어서 잘 못 쓰겠어. 헷갈려. 요 세 가지 것이 이제 화두잖아요. 화두가 된다 이것이지. 석가모니 때에도 이런 화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72페이지 좌측에 가필이 이게 무슨 도인이에요? 응? 72페이지 좌측에 가필이 있잖아요. 가표지. 71페이지. 가필 견성도. 이게 무슨 도인이에요? 견성도인. 견성도인. 견성이? 견성도인.
견성도인의 공부. 이거 중요한 말이야. 견성한 사람은 공부를 마쳤다고 하여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경계를 일상생활에 항시 수용하는 것이다. 깨달은 살림이 그대로 생활이 된다는 말이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것이 가장 으뜸되는 좋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허상을 다 쳐내버리고, 실상을 보는 법을 했어요. 그 실상을 보는 법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은 경계를 일상생활에서 수용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지. 허상을 다 쳐내버리면 그것이 깨달은 경계잖아. 어? 깨달은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허상만 무너져버리면 그게 깨달은 경계야. 작용만 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깨달은 살림이 그대로 생활화된다는 거지. 예. 실상을 보는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깨달은 것이 그대로 살림살이가 되는 거지. 뭐. 그거야. 그리고 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의리선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으로 짓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답내고 결론 내고 하는, 뭘? 하도를 생각으로 답내고 결론 내는 것을 의리라고 그러죠. 의리가, 의자가 생각, 뜻 의자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리가 이치 있자 아니에요. 현묘한 이치를 생각으로 답을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리선이라고. 그렇지. 그것은 사구선입니다. 네, 산에 대해서 머리를 굴려서 그렇죠. 내는 거. 개도 불증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 근데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개도의 불성이 없어요. 네. 그것이 지금 의리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지금 네. 있지 않습니까? 어쨌습니까? 네, 네. 하고 지금 그것이- 따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이 의리선이야. 그 없느니라 하면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것이 의리선이야. 그렇지, 말을 말아, 그냥. 깨지고. 아, 몇 개라도 좋아하나? 깨져도 좋아야 돼요.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자고로요, 옷을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자기 공부가 일취월장이 있는 것이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안 물어보고 아는 척하고 뭐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약 좀 먹을래요? 네? 약 좀 먹어? 속이 갖다 드렸어요. 여기는 물만 먹으면 속이 갖다 놔요. 그러면 예, 평소에 물을 그렇게 안 드신대요. 그러면 물 너무 드시지 마세요. 물이 잡수고 싶을 때만 드세요. 입은 마르니까. 그냥 찔끔 마세요. 그래서 입을 적셨다가 내뱉으면은 네. 그게 더 나을까요? 조금씩. 주셔야 될 텐데. 우리도 물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선이고 뭐고, 우리 선이라고 칠세라도 세상에 불성이 없는 게 어딨어. 그게 의리선이라니까. 그게 의리선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지금은 이렇게 맞다 생각하고. 틀리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의리선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제목이 분명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런 거죠? 지금 분명하지 않고 심어지면 이거를 칠때 제목이 분명하지 않고 7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제목이 분명하지 않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분명하지 않고 의심만 지으면 나중에는 멍하게 돼 아무것도 없지. 시간만 흘러가고 생기가 없지. 이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세요.
화두를 잡으려면 확실히 잡으라는 얘기예요. 예. 맞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화두 그러면 딱 그 글자만이 아니라 그 상황. 자, 내가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게.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전백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정전백수자니라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을꼬? 요렇게 내 생각으로 딱 이야기를 해놓고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을꼬? 하고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을꼬? 이것은 의심이잖아. 근데 앞에 것은 이것이 제목이야. 조사설의 묻는데 정전백수자라 하였다. 이것이 제목이야. 정전백수자라는 화두의 제목이야. 그것을 딱 앞에 이야기하고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을꼬? 이렇게 화두를 지으라 이 말이야. 제목과 의심이죠. 양수레밖에. 이 제목을 그렇게 딱 이렇게 딱 하고 의심을 지으라 이 말이야. 의심만 딱 지으면 어째서 그랬을꼬 하면은 그 어째서 그랬을꼬 하면서 모르겠잖아. 어째서 그랬을꼬 하면은 그 상태가 멍한 상태죠. 예? 그럼 다시 정신 차려서 조사설의 의라고 그랬는데 정신 바짝 차려. 조사설의 의라고 그랬는데 정전백수자라. 어째서 그랬을꼬? 하면 또 하면서 모르겠단 말이야. 하면 조금 모르면 땡한 물음표 상태에서 좀 멍하게 가죠. 그 멍하게 가지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또 다시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조사설의라 했는데 정전백수자라고 어째서 그랬을꼬? 근데 내가 이제 그 정전백수자 조사설의라 했는데 정전백수자 어째서 그랬을꼬? 조사설의라 했는데 정전백수자 그것을 여기서는 이 양반은 그것을 제목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째서 그랬을꼬? 이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말이에요. 근데 보통 제 옆에 사람들 봤을 때 그 정전백수자만 생각을 해요. 그거만 하더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조사설의하고 정전백수자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의심과 이걸 같이 해야 돼. 그러면 조사설의가 정전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런데 정전백수자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이제 뜻풀이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조사설의라고 조사가 서쪽에서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그것인데 정전백수자라고? 그러면 이제 조주 스님은 정전백수자라고 그랬어. 그런데 진제선사한테 이 책에서도 나오지.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뜻이 없다. 또 이렇게 대답했어. 그런데 저기도 조주 스님도 정전백수자라고 대답 잘한 것이고 또 그냥 그 진제선사한테 물어보니까 진제선사는 그냥 메타포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직박으로 이야기했어. 뜻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냥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정전백수자라 했는데 왜 뜻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 임마 그건 네가 풀어봐라. 그러면 저 조사설의 의 그러면은 조사설의 의대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사설의 의란 말이 뭔 말인가? 조사설의 의가 모든 생명작용을 조사설의 의라고 그래요. 또 의인 그러지 말고 그것을 내가 알아내야 돼. 그런 정도는 앞에 담벼락에 소가 가는데 소뿔이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그럼 소뿔만 보고도 아 소가 지나가는구나 알아야지.
발자국이 딱 찍혀서 갔어. 그게 딱 보니까 아 이거 개발자국이네.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조사 서류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생명작용을 어떻게 조사 서류라고 이야기를 할고, 진열을 조사 서류라고 그래. 어째서 조사 서류를 진열을 조사 서류라고 그러고, 그 조사 서류를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화두의 답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는 생각으로 해서 알아내야 돼요. 시를 읽어보고 웬만한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웬만큼은 다 그래야 돼요. 조사서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장자 딱 한 번 보니까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두인 거예요. 네. 조사, 그러니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책에서는 조주한테 조사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냐? 판치생문이라 그랬어. 판자떼기 이빨에 난 털이니라 그랬어. 달마조사의 뜻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것이 판자떼기 이빨에 난 털이라고? 판치는 판자떼기 이빨이라고 해도 되고, 이 두 개를 판치라고 그래요. 또 다른 데서는 오, 토끼뿔이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서리가 뭔데? 그러니까 조사서리가 무엇입니까? 정전백수자입니다. 그래 정전백수자. 그래 너는 정전백수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고 이제 물을 줄 알고 정전백수자만 공부를 딱 해가지고 딱 갔어. 성차 스님한테. 그랬더니 조사서리가 뭐냐 하고 물어봐. 대답 못 해버리지. 정전백수자만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예? 근데 화두들라고 하나만 듣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그런 나라들. 화두는 이 화두 저 화두가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스님들이랑 화두 주시는 분들이 그걸 자세한 얘기를 안 해요. 자세한 이야기 안 했지. 답 얘기는 안 했지. 아니 의심을 많이 지으라고. 조사서리가 무엇일까 하고 조사서리부터 이제 탐구해 가기 시작해야 돼. 깊은 뜻으로 말씀 안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거 알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고. 그렇죠. 그것이 공부예요. 애들한테 그냥 해봐 하는 거 똑같이. 아이고 이게 훌딱 나죠. 이게 의심 짓는 것이다 이제 그러는데 의심뿐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의심을 짓는다 하면 의심도 생각이고, 조사서리가 무엇일까 해가지고 조사서리의 뜻을 그 광역의 뜻을 여러 가지로 찾는 거, 그것도 탐구하는 거잖아요. 탐구하는 것은 다 공부예요. 내관이라는 것은 나를 탐구하는 거, 자등명하는 거, 이것이 공부고, 화두라는 의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는 거, 그것도 공부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83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에 탁마라는 게 이제 훈련받는다 이거죠. 교육받는다 이거죠. 탁마. 예. 탁이라는 게 갈탁자. 예. 스승에게 수요를 하는. 갈 맞자. 스승이 칼을 만들었으면 잘 갈아야 되잖아요. 갈고 닦는다 그런 뜻이가 있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내가 없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참 그러네요.
내가 없는 생활이 되는데 아상이 없는 생활을 이야기한 거지. 무주상 보시도 아상이 있으면 무주상 보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아상도 없고 관념도 없어야 무주상 보시가 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어떤 것에 주하는 것이 없이 보시를 하는 잘해주는 것. 이것을 보시를 하면은 또 말에 걸려가지고 주는 것만 또 보신 줄 알아. 마음을 좋게 갖는 것. 그거에서부터가 보시예요. 무조건 마음을 내가 그래 맨날 이야기하잖아. 무주상 보시면 조건 없이 그냥 쉽게 우리말로 조건 없이 좋은 마음 가져라. 조건 없이 잘해줘 버려라. 그게 무주상 보시야. 물질 보시, 마음 보시, 뭐 그냥 마음을 뭐 좋게 쓰는 것이면 다 보시야. 어떻게 보면 무주상이라는 말보다 평등 개념을 갖고 있는 자, 거고 병력거. 무주상이라고 하면은 평등도 개념이니까 평등이라는 생각도 없고 안 없다라 삼맥삼보리심으로 이렇게 무조건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거 이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없는 거. 고기 조금 하고 싶어. 방충망이 이쪽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원래 없어요. 아, 비가 와서? 근데 밥 먹을 시간이라 다 들어갔어. 저기 그 공부를 끝마친 사람이 공부 완전히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큰 수행을 하고 살아요. 실상을 보는 법을 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에 하면서 사는데 그거 이상 큰 수행이 어디가 있어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가면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만 않으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질문 다 됐습니까?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까지 남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뒤에도. 그럼 이제 저기로 다 들어가죠. 근데 오늘 저기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돈을 개인당 2만 원씩 더 돌려드려도 돼요. 뭘 그래요? 나중에 아니요. 나중에 아니라 정립해 놓으라 이거지. 아니 하지만, 저기 예. 강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멀리 가시고 저기 강영진 선생님도 저기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계산을 딱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기 뭐야 홍 선생하고 이봉훈 씨만 제가 저기 했을 때 따로 드리면 되니까 아침에 또 서로 정신없고 그럴까봐 공부 시작해도 또 좀 그러고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만 빼고 드릴 거예요. 선생님 아까 먼저 미리 다 드려서 나는 종교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 풍성군 야, 많이 그런데 받았네. 요거는 이렇게 오래 있다 가고 진짜 돈 싸게 듭니다. 네. 자, 회장님. 없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먹고 마시고. 그거 무슨 저기 판돈 주는 것 같아. 이봉훈 씨하고 고돌이 판돈 주냐. 여기 선생님하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만 들어가면 소리 안 나네. 아니 더 이상 돈 쓸 일이 없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포카리 세트라도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거는 더 안 좋아요? 아니 드시 맹물만 드세요. 차도 드시지 말고 맹물 드세요. 내일 가다 식사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게 슬슬 세 사람만 밥 먹으면 되니까. 아니, 내일? 나도 먹었거든. 내일요? 안 되죠. 바로 밥 드시면 안 된다니까. 죽 드셔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미음 드세요. 아니, 봐서 죽 있으면 죽 먹고. 그 보시 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욕심입니다. 식욕이에요. 집에 가서 죽을 조금씩 나눠서 드신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아니, 내일이라도 중간에서. 단식이라고, 준단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식이라고 먹는 게 아니라 단식 진행 중이라고 그렇죠. 두 배로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이상한 거 밥하면 자신이 있거든. 죽 끓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나네. 밥 끓여 먹고 예, 싶은 생각이 저기에서 나네. 미음을 잡수시면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아요. 죽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밥을 안 좋아하는데 죽을
자, 안수정등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수정등 해서, 이분이, 그렇구나. 그래? 놔버리자. 그래서 속이 아주 마음이 편해졌어. 그것이 의리선입니다. 생각으로 담댔어. 놔버리자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러려고 안수정등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각으로 그것은 현묘한 생각이에요. 현묘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혜는 되고 방법은 돼요. 자기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콱 맥혀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생각이 그렇잖아.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 놔버리면 될걸. 놔버려도 내가 좀 괴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놔버린다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죽는 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또 모르겠어. 그러면서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해. 그러면은 일단 의심을 딱 해보면은 엥 해가지고 있으면서 모르겠어. 엥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겠어. 모르는 세계에 있다가 대혁명이 나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주체와 객체가 딱 붙어버리면서 그냥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냥 팍 그러면서 그냥 팍 그냥 물벼락이 쳐버린다고. 답은 세상에 이럴 수가 해요. 그렇군요. 답이 아니었네, 그럼? 답이 아니죠. 난 아까 답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자꾸 답이 나온다고 그거 고민했었거든요. 그것이 의리선이에요. 생각으로 만든 것은 전부 생각으로 담는 것은 본질이 전부 생각이에요. 모든 도자기는 다 재료가 풀이듯이 돌려받았어요. 돈이 남은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저기듯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는요, 화두라는 것은요, 인간의 인식 방식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인식 방식만큼 자기의 세계가 있잖아요. 요거를 무너뜨려 버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화두는. 그것이 무너져야 돼. 무너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무너졌을 때 나오는 표정이 있고, 무너졌을 때 나오는 행동이 있어. 그것이 진짜 화두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 아무리 말 잘하고 육조 법보단경에서 보면은 하택 신의 선사가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맞는 말 다 한다.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 해. 그런데 육조가 너는 어찌 그렇게 말만 잘하냐? 그러면서 문질러 버리잖아요. 깨달았을 때 딱 깨달은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요 표정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형사가 딱, 진짜 범인 딱 보면, 표정 딱 보면 딱 안 돼, 그러듯이. 예. 자기를 좋아한가 안 좋아한가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딱 그러는데, 여자들 그냥 그 사람 표정만 딱 보면 안 되네. 그러듯이 딱 알아,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예. 거기에 그런데 답이 있는 것이지, 알아보는 것이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생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 멋지게 했다고 그래서 절대 그건 답 아닙니다. 예? 그 마음 편한 건 또 관계가 없는데 마음이 약간 마음 편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의 방편 때문에 생각이라도 지혜 있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면은 마음이 편해지지. 그렇지만 그게 화두의 답은 아니다 이 말이야.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다.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걸리셨다면서 아까 말씀. 물벼락을 못 쓰셨다고 마음이 말이죠. 편하면 얼마나 그래도 마음을 그것을 사구라고 그래. 그것을 의리선이라고 그러고. 솔직히 그게 말해. 사고였다고? 이발에 말하고 때려치우고 싶다. 너무 깜깜해. 아니 그래서 김홍 선생님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씨발 결혼이나 해버리자. 그래서 결혼해버린 거예요. 김호 선생님이요. 아, 이거 아무리 생각이 봐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똑 마음이 욕만 안 했지 마음이 딱 이런 거예요. 에이 이미 씨발 모르겠다. 해도 안 되는데 선생님이 뭐 하신 말씀대로 안 돼. 아유 해도 안 돼. 결혼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에라 모르겠다 씨발 결혼을 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나는 선생님하고 이제 의절이 다 해가지고 못 가고. 이제 못 갔어. 안 갔어. 예.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딱 살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아 이거 성욕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아 이거 별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부도 이제 안 해버린다고 공부 안 했어요. 던져버렸던 공부가 다시 슥 생각이 나면서 아까 방선인가 이제 그런 뜻. 슬슬 생각이 나면서 아 주역을 하루에 한 괴씩 깊이 생각을 해보자. 가지고 주역을 한 괴씩 가지고 깊이 탐구를 한 거예요. 주역을 한 괴를 가지고 깊이 탐구한다면 그것은 의구심이야. 예? 목사가. 그러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원래 기독교 하나님 걔 젖도 아닌 하나님이네. 완전히 엉터리 하나님이야. 자기 기독교도 버렸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참 나를 믿는 사람이지. 참 나를 진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이혼해주세요? 아니, 안 했어.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걸 발견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컸으면 난 기독교 믿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한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입장에 서서 기독교인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공부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정숙이가 그래 봐라. 선생님이 기독교 입장에 서서 기독교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조금 공부를 약간 하려고 했어. 뭐가 중요하냐? 이게 공부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그거 믿고 그냥 그대로 그 생활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 깨달음이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 나한테 깨달음이 뭐가 중요한데 나한테는 이 선생님은 깨달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해. 깨달음을 해야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 내가 그랬지. 아니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왜 선생님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예, 틀리게 보이지만 진짜 배기는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렇게 안 써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논문을 써가지고 이용호 선생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니까 선생님이 딱 읽어보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 틀렸다고 그러지. 오정숙 씨라는 사람은 목사 부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또 엄청 심 선생을 깠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또 이제 심 선생하고 결별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는 못 써! 하고 내가 또 그냥 딱 그래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나하고 말 안 했더라. 하고 사이가 나빠졌다기보다 나를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도동문학과 나왔나 그죠? 예. 그래서 신학대학 이제 그 감리교 신학대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마음 그것 외에 다른 데서 밝혀보려고 하는 거 그건 전부 마음 외도입니다. 마음 외의 일이잖아. 그래서 그것을 다 외도라고 그래요. 마음 내에서 우리가 몸도 마음인데 내가 나를 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내도지. 그걸 내관법이라고 그래요. 심내를 본다 해서 심을 본다 해서 그래서 내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내관법이지 내관법 하면서 외관법도 해야 돼.
예. 요것만이 힘이 아니거든. 어우, 저 산이 내 마음이라는데? 그것도 한 번씩은 이렇게 해봐야 돼. 요것만 내 마음인 줄 알고, 요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만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어휴, 요거 왜 저 삶도 내 마음이라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법등명인가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자등명이 법등명이고 법등명이 자등명입니다. 그렇죠. 네. 천수천안 부처님, 뭐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진여인데, 진여는 천수천안이라고 대중들을 위해서 천수천안이라고 작용과 눈, 해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해안이 천안이고 작용은 천수 아닙니까? 그러면 천수천안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천안이 천수고 천수가 천안입니다. 천안대로 천수의 천수 같은 변화를 하는 것이고, 천안에 의해서 그 에너지의 성향이 좀 이렇게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천수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수의 그런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은 또 천안이 다 각기 달라져. 천안이 달라져. 그러면 뭐예요? 천안과 천수가 다르다 생각했는데 똑같네? 그런 정도는 안 깨닫고 생각으로 풀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풀어도 알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천수천안 부처님, 왜 천수천안 부처님이라고 하지? 천수천안을 왜 해? 천수천안 안 해버리면은 편안하고 공적하고 정멸하고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공적과 정멸을 찾고 이야기하는데, 정멸하고 공적이 없으면 여러분도 다 없고 뭐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대열반이고 그냥 다 좋겠잖아. 근데 그런 놈은 정멸이 아니라고 그러거든. 여러분이 침공에 빠져서 공에 침몰돼가지고 정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이 정멸일 것 같으면 정멸이 낙이 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정멸인데 그것이 어떻게 낙이 돼? 말이 그렇잖아. 정멸이 낙이 된다는 것은 정멸의 완전히 정멸은 그냥 완전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깨달아서 알 수도 있지만은 생각으로 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생각하는 거. 그 생각으로 화두 짓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님들이 또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화두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 써 하고 그러지만은 하세요. 나는 왜? 그것을 법관이라고 해. 법을 그렇게 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화두의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화두의 답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화두의 답 만들지 말라, 이것을 생각으로 화두 짓지 말라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런 법관까지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무심도인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무심도인이란 말은 말이 틀렸다. 어떻게 무심도인이란 말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해능이도 무심도인 이야기를 해능이가 와류인이가 쓴 시가 와류인은 유기량, 와류인은 기량이 있어서 능담백사상 100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잘라버린다. 대경 신불기 여러가지 100가지 경우에 당해서도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으니 보리 일일장 보리심이 날마다 자란다.
그건 뭡니까? 무심도인 아닙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다 마음도 탁 일어나면 잘라버릴 줄 알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심도인이네. 그런 무심도인을 보고 해능이가 이야기했잖아. 반대로 해능이는 기량이 없어서 해능 몰기량 기량이 없어서 부단 백사상 100가지 생각에 자르지를 못하네. 부단 자를 단자. 그 다음에 100가지 경우에 당해서도 100가지 경우에 당해서도 자르지를 못하네. 생각이 잘 안 난다. 대경신불기 대경신불기 어떤 경우에 맞닥뜨리면은 대경 와륜이는 심불기라고 그랬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심삭기라고 그랬어. 심이 마음이 자주도 일어나고 자주 일어난다 이 말이야. 빨리도 일어나고 그 삭이 빠를 삭자 자주 삭자 그러거든요. 자주 빨리도 일어나니 보리장마장 보리심이 진저심이 잘할 날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심도인 아니잖아. 혜령이가 이야기한 것은 무심도인 아니잖아. 이 무심도인이란 말 자체가 틀렸어요. 무심도인이란 말 자체가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심자가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심에 헷갈려가지고 공부 다 못해. 아까 무심도인 그거 틀렸어. 뭔 도인이야? 무심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념도인이나 무애착도인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무심도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어떻게 마음이 없을 수 있느냐. 아무리 무심도인도 뭔 일이 닥치면은 생각을 해서 계교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돼. 그러면 계교 세우고 생각하고 그것은 마음 아닌가? 마음이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지. 다친 놈들이 여러 명인데.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걱정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걱정을 했으니까 무심도인 아니고 저기네. 정밀이 답도 안 되고 해야지. 걱정도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게 경전에 나오고 뭐라고 말씀한 거 이게 글자로 나온 것은 다 인간이 쓴 거야. 진짜 배기로 하나님이 쓴 것은 진짜 배기로 진여가 쓴 것은 말이 없어. 여러분을 진여가 다 써놨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써놨어. 요것은 진여가 말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경전이야. 내가 진짜 경전이고 내가 보는 이것이 진짜 경전이야. 자연이 진짜 경전이고 그런 것이지 글자가 경전이 아니라 이 말이야. 글자는 인간이 쓴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경전을 보고 공부하라고 석가모니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자등명 법등명이야. 자등명이 경전 아니에요? 법등명이 경전 아니에요? 진짜 명이 경전이지. 그러니까 요것은 글자로 쓰고 어쩌고 그런 것은요, 요것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읽어 나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글자에 떨어졌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글자에 떨어져서 하는 것을 의리선이라고 하고 글자에 떨어져서 하고 그런 것을 사구선이라고 하고 활구선을 해야 돼. 활구선. 그런데 그야말로 활구가 터지려면은 안수증등 했는데 그냥 확착 한 것을 그냥 팍 그냥 그런 맛을 봐버리면서 그냥 팍 신비현상이 열려버리면서 그런다니까. 신비현상이 그것이 안수증등의 답이야. 사실은. 저는 이제 생활 체험에서요. 그러면 사면 초과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불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공장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석유가 잔뜩 탱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신이 없는데 그걸 껐어요. 불이 안 나게 했어 혼자서.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랬죠. 그 순간에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내가 나중에 이제 그야말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그랬던 뭐 여러 가지 석유 기름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이라던가 어떤 그런 게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런 행동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게 해결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다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내려놓으라. 그게 주인공한테 몇 개나 주인공한테 몇 개나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인 거. 근데 그거보다 더 한참 더 높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맛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빠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다 깨닫고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위상이 박근혜보다는 높습니다. 대통령보다 위상이 더 높아요. 이게요, 전 우주를 다 따지고, 전 법계를 다 따지고 그러면은요, 위상이 제일 높은 것은 정신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네. 정신계 다음으로 조금 위상이 있는 사람들이, 착한 선비학자, 진상학자 말고, 착한 선비학자. 착한 선비학자나 착한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다음으로 위상이 높아요. 마사 데레사. 네? 마사 데레사 이런 사람. 데레사 마더 데레사는 사실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깨달음하고 천주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신을 좀 부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인도에 가서 이제 그 봉사하면서 좀 신을 부정하고 영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40살 때 처음으로 초견사 딱 하고요. 내가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그러려고 했는데 보니까 빌어먹을 내가 회장이네. 내가 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 자리에서 속세적인 욕심이 그 자리에서 싸그리 없어져 버려요. 와, 그 신비. 욕심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주 그 얼음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듯이 빙소와해 돼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영원히.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이제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 욕심 갖다 쓰니까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 애착이 별로 없어요. 그 목표와 욕심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도 그냥 물고 늘어지는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저쪽에서 너무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면 내가 놔줘 그래. 네가 다 먹어라 하고.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이가 너무 젊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사회생활 살고 그러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손 놔버려도 돼. 네. 이경 여사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보면 애들한테 막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 생각에 지가 걸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손 놔버려 아무 상관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그래요. 자기 애착에 자기가 걸려서 그러는 것이지. 네. 자기 말뚝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말뚝 박아가지고 뭐가지고
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렇죠.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절대 대자유인이 안 돼요. 깨닫기 전에는.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요, 정말 대자유가 뭔가를 알아요. 대자유 맛을 그냥 찬물 뒤집어 씻듯이 그냥 봐버리니까. 그래서 그 맛을 예수도 봤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랬어. 진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특징이 자유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보살이 사랑을 듬뿍 준다고 그래서 그게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진리 깨닫는 것만 훨씬 못해요. 정말 대자유가 옵니다. 그 대자유가 오면은요, 하나님한테도 코를 끼지 않는 자유가 온다니까요. 부처님이나 예수님한테도 코 끼지 않는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게 김경숙 씨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요, 천재일우의 기회예요. 몇 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천재일우의 기회예요. 네? 수십억 금을 거쳐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요 몸받은 인간까지 왔어요. 인간은 몸 중에서도 지금 최고 지금 거의 가까이 왔어요. 아, 이거 최고 기회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제가 저 한의과 대학 다니면서 내가 한 6개월만 하면 나 깨달을 것 같은데 아이고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내가 상담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진짜 깨치겠다 야. 그러니까 너 그냥 한의과 대학 사표 내버리고 너 나와 내 자리에 가서 공부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스님 잠깐만요. 내가 내일 와서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만 그날 밤에 콩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다가 또 못 깨치고 거기 가가지고 또 다른 노래를 부르면 내가 곤란하지. 한의과 대학이라는 요 노래를 부르다가 다른 노래를 또 중간에 불러. 야, 여기서 다 1절도 안 부르고 또 중단해가지고 다른 노래 부르면 요거 노래 부르다가 또 중단해서 다른 노래 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야,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다른 노래를 부른다면은 또 불교 공부를 하다가 다른 노래를 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는 한의학 공부를 다 일단 끝내고 나서 제2절 불교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딱 그랬더니 뻥찌네 스님이 뻥쪄. 그 교수 스님이 뻥쪄. 할 말이 없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의과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노는데 너무 고생해가지고 쉬고 싶은 거예요. 한 1년 쉬려고 그랬는데 한 4, 5개월밖에 못 쉬었어. 이렇게 4, 5개월 죽으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쉬는데 내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뻥 하고 깨져버리죠. 터지고. 시절 인연이 되면은요, 놀다가 터져요. 놀다가. 근데 그 노는 가운데 의구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버스 안에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다가 맨날 버스를 지나가 버리는 거야. 집에 못 내리고. 요 의구심 때문에, 생각 때문에 다 생각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맨날 지나가 버리고. 네. 그러다가 터져버린 거야.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서 의구심이 제일 핵심이더라. 그런데 그걸 딱 했는데 진저선사가 또 똑같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진짜 그거예요. 내가 오직에서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 의구심하고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 그랬더니 의구심이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문자 날려줬잖아요. 목숨 버리는 것보다 의구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목숨 안 버려도 의구심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목숨 버렸어도 의구심 안 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네. 가서 나 오늘 죽었다 하고 12시까지 한번 해봅시다. 나 살아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대로 고요히 정멸이 아니라
아이고 정렬이락이라 편안하고 좋다. 누가 옆에서 꼬집어요. 모기가 뭡니까? 편안하고 좋잖아요. 아이 덩어리다 이렇게 딱 받치기까지 하네. 다리 쭉 뻗으라고 그러네. 저리 가면 그냥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미치겠어. 근데 편안하게 앉아서 정신만 차려라 이렇게 딱 놔두고 의심만 그걸 알았어. 그랬으면은 이제 내가 없더라도 집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예. 제가 프로 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지 지금 일반적인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프로 기사 만들려고 그런 것이지 일반 기사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들어가서요. 등머리 딱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서 해봅시다.